자,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 맞습니다. 아, 또 이렇게 또 예습까지 해오시고. 좋습니다. 자, 오늘 그 어깨 관절 질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자, 어깨가 아픕니다. 그럼 어깨에 병이 있는 건가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절, 또 목에. 예, 그렇죠. 어깨가 아픈 거는 어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것에 의해서 아플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설명하는 건 뭐다? 그 중에서 어깨에 병이 있을 경우에 어깨가 아픈 상태. 그래서 어깨 관절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길면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할게요. 근데 오늘은 어깨에 국한된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깨의 구성인데 어깨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날개뼈 있죠, 그 뒤에 등짝에 여기 톡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깨는 이렇게 쇄골이라고 톡 튀어나온 뼈 있죠. 이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상완골이라고 해서 어깨 관절 이루는 뼈 있고 날개뼈 요거 날개 견갑골이라고 하죠. 그렇게 있습니다. 뼈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는 되게 복잡하지만은 그 중에서 1번 저 견갑골 날개뼈 그걸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제 어깨 관절 주위에 근육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상완골이라는 근육이 붙어 있는 근육이 4개가 있어요. 걔네들이 하는 역할은 어깨를 움직일 때 일부 도움을 주고 이 뼈, 이 상완골이라고는 이 뼈, 요 팔뼈 있죠, 요거의 끄트머리 요기 위에 쪽에 이 뼈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고개 그 위치에 있게끔 어깨 관절이 어깨에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제일 커요.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깨 관절 뭐 대표 질환 이제 흔히 우리가 보게 되는 질환들이죠. 어깨에 병이 생기는 것. 첫 번째 동결견, 오십견 뭐 이런 말인데 사실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다 이렇게 불러요. 좀 이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오십견 이게 무슨 뜻이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시는 분? 50세 되면 아픈 거. 50세 되면 아픈 것. 맞아요. 예. 근데 50세 되면 아픈 거 맞는데 50세 되면 아프다는 말이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말이거든요. 일본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50대에 좀 많이 걸리더라. 어깨가 굳는 병이. 그래서 50견이라고 하자 했는데 사실은 모든 연령에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동결이라는 것은 우리 그 얼어붙었다는 얘기거든요. 어깨가 늘어붙어 가지고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유착이라는 거는 붙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늘어붙어 있는 관절낭, 관절 주머니에 생긴 염증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염증이란 말이 워낙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방금 전에 보였던 그 근육이 찢어지는 경우 회전근개 파열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뭐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훨씬 많아요. 자, 동결견, 오십견 요겁니다. 유착성 관절낭염. 요게 이제 정확한 그 명칭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밑에 그려 볼게요. 정상적으로는 요 밑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요거를 겨드랑이 주머니, 애과 주머니라고 그래요. 이 정도 공간이 있어야지 어깨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염증이 생기면 다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요것도 조그맣게 쪼그라들고 전체적으로 이 관절이 부풀고 이 안쪽에 관절액이라고 해서 윤활유가 들어있는데 그게 다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렇게 염증이 생겨 있고 공간이 줄어드니까 이 어깨 자체가 옴짝달싹 못하고 어느 방향으로도 잘 안 돼요. 그걸 바로 얼어붙었다. 동결견이래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외상, 당뇨병, 갑상선질환, 대사증후군, 뭐 뇌졸중, 간질 발작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인이 그 중에 뭐가 원인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거를 특발성이라고 그래요. 원인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뇨병 환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원래 정상적인 분들이 한 1년 걸려서 굳을 거를 몇 달이면 다 굳어요.
또 치료는 또 반대로 굉장히 안 나서요. 당뇨병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증세가 여러 가지 있어요. 팔을 열중셔서 할 수 없다. 꼭 이것뿐만 아니죠. 옆으로 나란히, 앞들기 등등 어느 쪽으로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식사할 때 힘들겠죠. 용변 볼 때도 힘들어져요. 머리 감기가 힘들어지고 제일 심한 경우는 이제 세수도 못 하세요. 팔이 안 올라가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밤에 아파요. 그래서 이제 밤에 아프셔가지고 밤잠을 잘 못 이루시고 자꾸 깨게 되세요. 아파가지고. 그쪽으로 돌아오죠. 예를 들어 오른쪽 어깨에 동결견이 왔다. 유착성 관절낭염이 왔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못 누우세요. 누우면 아프기 때문에. 자꾸 깨게 되세요. 그래서 낮에 저랑 이제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조르세요. 하품하고. 밤에 못 잤기 때문에. 생활이 안 돼요. 굉장히 힘든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픈 쪽으로 누워서 여기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걸 텔레비전 같은 데서 안타깝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소견이 잘 없는 분들이 좀 많이 아는 걸로 좀 착각을 하셔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있어요. 냅두면 낫는다. 시간 가면 좋아진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냅두면 좋아질 수 있어요. 한 몇 년 걸렸다가. 그리고 그 몇 년 걸려서 좋아져도 원래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에요. 생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50견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왜냐하면 말이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동결견, 얼어붙었다. 혹은 유착성, 늘어붙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큰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길 잘 보세요. 이게 정상 상태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 한 부분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이상한 거 있죠? 이렇게 바닥이랑 천장이랑 어떻게 돼 있다? 유착, 늘어붙었다. 늘어붙었다는 게 유착이랑 혹시 정경유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경유착? 정치, 그죠? 경제가 늘어붙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 유착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붙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붙어 있는 걸 유착이라고 그래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바닥이랑 천장이 붙어 있어요. 붙으면 안 되는데. 그럼 붙어 있으니까 어때? 얘가 얘가 상완골 골두라고 하거든요. 얘가 움직여야지 어깨가 움직일 수 있는데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움직여요. 이게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사 치료 같은 걸 해요, 여기다가. 그래서 얘가 없어지진 않지만, 없을 수는 없겠죠, 그죠? 왜냐면 뭐, 여기다 뭐, 염산을 붓지 않는 이상 없어지진 않으니까. 좀 노골노골하게 염증을 가라앉혀서 탄력을 회복시켜서 쭉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그건 초기 얘기예요. 나중에 좀 지나서 가지고 어깨가 병원에 올 때쯤 되면 거의 대부분 한 절반 정도 굳어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주사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요걸 직접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소작이라고 해서 찢어요. 왜? 다시 붙지 않게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이제 수술적 간단한 수술적 치료입니다. 이제 그런 걸 하게 돼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병원에 초기에 오지 못할까? 아까 제가 그 처음에 어떤 뼈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손 들고. 예, 뭐예요? 말씀하세요. 어떤 뼈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거기가 뭔데요? 그 뼈 이름이. 그렇지, 세 글자. 뭐? 끝에가 골이야. 그렇죠. 견갑골.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 참, 대단하십니다. 견갑골, 그렇죠. 견갑골 날개뼈가 그 이 뒤에 있는 날개뼈가 어깨가 하나도 안 움직여도 어깨가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줘요. 60도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까지 움직여도 어깨는 하나도 안 움직여도 본인은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져요. 다 되는데?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다 굳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밤에 아프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속옷을 못 갈아입는다. 뒷짐, 그게 잘 안 된다. 그런 거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위에 있는 물건을 잡을 수 있다.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개가 뭐 허리도 구부리 이렇게 하면 다 되기 때문에 뒷짐이 안 된다든지 이럴 땐 바로 병원에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치료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자, 이제 동결견은 끝났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질환이었어요. 방금 그 병이. 왜 병이 동결견 중요하냐?
요거. 치료를 했을 때 그 결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드라마틱하다. 극적이다는 표현이에요. 극적. 전과 후, 치료 전과 치료 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차이 나요. 단 2, 3일 만에 뒤에 와도 그 환자분이 오셔도 너무 편하다고 그러세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물론 뭐 숙련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 병 자체 치료가 그래요. 치료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병원에 빨리빨리 오셔야 돼요. 묵히지 말고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그럼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 자 보세요. 여기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이거 해놨는데 다른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 뼈 요거를 견봉이라고 그래요. 어깨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요 뼈를 보면 밑에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 있죠. 요거. 뼈가 선천적으로 돌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크게 한 3종류로 나뉘는데 이 정도면 3번째 단계, 제일 심한 단계예요. 원래 이게 없어야 되는데 있으니까 요 밑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찢어먹는 그런 그림이에요. 요게. 그래서 충돌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 힘줄이 부어서 천장에 닿든 아니면 돌기가 뼈가 선천적으로 있어가지고 닿든 여하튼 닿는 경우를 충돌된다. 그래서 충돌증후군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병까지 이름까지 붙였을까요? 왜 이거 병을 이름을 붙였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환자가 많아요. 그렇지. 굉장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굉장히 똑똑하시네. 굉장히 환자분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거의 매일 오신다고 보면 돼요. 병원에. 굉장히 아파요. 어떤 단계냐면은 팔 동작이 많은 직업 이렇게 돼 있죠. 이 운동선수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건 좀 특정을 해야 돼요. 야구선수. 야구는 어떻게 던지죠? 그렇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걸 외회전이라고 그래요. 외회전. 이 동작을 할 때 천장이 잘 닿아요. 부은 게 천장이 자꾸 닿아요. 그래가지고 그 특정한 동작, 옆으로 팔을 돌리는데 외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동작 할 때 천장이 자꾸 닿으면서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특정 동작을 못 해요. 마찬가지로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위에 천장이 닿기 때문에 아파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견봉구 이런 거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튼 힘줄이 천장에 자꾸 닿고 있다. 그래서 쓸린다. 그래서 아프다. 그게 바로 어깨 충돌 증후군이고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증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팔을 들 때 굉장히 아파요. 근데 여기 60도에서 120도 되는데 이거는 뭐 천차만별이에요. 팔을 조금이라도 들려고는 아픈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팔을 들 때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뚝 하는 소리가 난다. 평소엔 안 났는데. 그런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소리가 나는 경우는 그 안에 힘줄이 또 따로 있어요. 그 힘줄들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의심해 볼 수 있다. 어느 때?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어떨 때? 아플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돌 증후군이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회전근개 파열이래요. 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4개의 근육이 있다. 그 근육들이 하는 일은 요 상완골, 얘가 제 위치에 있게끔 해주는 근육들이다. 이 뼈가 공중에 둥둥 떠 있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찢어지면서 어디 한 부분 찢어지게 되면은 그쪽 부분이 약한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 힘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뼈가 튀어나가려고 그래요. 보통 대부분 어느 그 힘줄이 찢어지게 되냐면 먼저 가장 위에 있는 극상건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에 있는 것, 가장 앞쪽에 있는 근육이 찢어져요. 그럼 자꾸 위로 뜨려고 그래요.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깨가 아팠는데 어느 병원 뭐 통증의학과를 가셨던 어느 뭐 재활학과를 가셨던 정형외과를 가셨던 가셔가지고 주사를 맞았는데 통증이 비슷해.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기 전과 후가 비슷해요. 그러면은 이걸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찢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주사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99% 퇴행성 변화, 연세가 들어서예요. 많은 분들이 일을 많이 해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연세가 많이 들면 찢어져요.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뭐 사고로 해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젊은 분들은 가끔 그렇고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고 어깨가 아프면 병원에 꼭 오셔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증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 그 다음에 통증이 심해가지고 어깨를 제대로 못 쓰니까 주변 근육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자다 깨는 경우도 있고 뭐 아파서 많이. 보통 그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동결견, 어깨를 움직일 수 없는 그 병, 그 두 개 마찬가지로 둘 다 어깨를 움직이기 힘들지만은 차이가 좀 있어요. 회전근개는 그 중에서 극상건, 그건 보통 이제 옆으로 나란히하고 먼 데로 있는 걸 잡아온다든지 이럴 때 쓰이거든요. 그런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있고, 누가 옆에서 도움을 받으면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 올리면 들어 올라가긴 해요. 본인이 못 올려서 그렇지. 근데 동결견, 처음에 했던 그 유착성 관절낭염, 그 병은 그냥 굳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밀어도 이걸 그 열쇠 걸린 것처럼 탁 하고 걸려서 못 올라가요. 빗장 걸린 것처럼. 안 돼요.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면은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동결견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의 병이 같이 있을 수도 있다. 자, 이제 검사는 쭉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깨 운동 검사, 엑스레이 촬영. 초음파 많이 검사해서 오시는데, 초음파를 많이 검사해서 와서 저한테 여쭤보세요. 저한테 뭐 문의를 하시는데, 아, 이거 딴 병원에서 찢어졌다고 그런다. 초음파 보고. 하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초음파로 진단은 못해요. 자, 초음파라는 건 뭐냐면은, 요런 음파를 이렇게 쏴가지고, 그것이 딱 어디 물체를 맞고 돌아오는 그 신호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자, 뭘 생각해 볼까? 자, 요거. 요 위에 있는 요거. 요 위에 있는 거 있죠? 요거. 프로젝터 요거. 요거를 밑에서 내려보는 거하고 저기서 보는 거랑 똑같은 모양일까요? 전혀 다르게 생겼죠? 그죠? 저쪽은 여긴 얇잖아요. 그죠? 밑에는 널찍하고. 초음파는 그래요. 한쪽 방향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거를 초음파를 통해서 모양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원초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아주 숙련된 사람이 이 초음파 검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본인이 초음파를 해서, 저도 마찬가지. 저 초음파를 엄청 많이 봐요. 매일같이 주사를 놓으면서 초음파를 보기 하지만 절대로 이걸 가지고 진단하거나 혹은 이것 때문에 찢어졌다 얘기 못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다? 아, 보니까 좀 찢어진 것처럼 의심된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반드시 MRI를 꼭 찍어야 돼요. 사실 이런 많은 검사들이 있지만 신뢰하기 힘들어요. 왜? 검사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 어깨 검사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솔직히 숙련된 사람도 있고 초짜도 있어요. 믿기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MRI를 찍어도 같은 기계에선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죠? 똑같은 그림이 나오겠죠?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어야만이 진단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보조적으로만 쓰이는 겁니다. 빨리 찍어봐야 된다. 뭐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찢어졌으면은 보통 수술을 해야 돼요. 꼬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뼈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무조건 다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조금 찢어졌다든지, 지금 찢어져도 부분적으로 찢어졌다 그래요. 조금 찢어져서 또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두께 전부가 다 나간 게 아니라 위에만 좀 뜯어졌다. 뭐 이런 경우 수술하지 않아요. 지켜봐요. 심지어 최근에는 구멍이 좀 나 있어도 좀 지켜봐요. 그래서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 꼭 수술하는 거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 있고 뭐 등등 있지만은 이런 주사나 이런 것들도 만약에 힘줄이 찢어졌다. 그러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보조적인 요법으로 쓴다. 진단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그리고 이제 그 마취 상태에서 도수 조작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수면 마취라고 그래요. 살짝 주무시게 하는 거.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어깨를 꺾어요. 어깨가 굳어 있는 분들을. 그렇게 해서 옛날에 치료 많이 했어요. 이걸로. 브리즈망이라고 그래요. 불어요, 불어. 심지어는 어떤 병원에는 최근까지도 이거를 그 정면에다가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정면에다가 소개해갖고 광고하는 그런 병원도 있었어요. 꽤 큰 병원인데도. 자, 마취 상태에서 도수 조작술, 어깨를 풀어준다. 굳어 있는 걸.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 2, 3주 혹은 몇 달 뒤에 보면 거의 80% 이상 재발돼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늘어붙어 있던 것이 뜯어졌어도 순간적으로 다시 아물게 되면서 재유착돼요. 다시 늘어붙어요. 단독으로 이것만 실행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최신에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죠. 뭐 영어 저기 뭐 어려운 말로 하면 뭐 관절랑 유리술 이렇게 돼요. 유리랑은 떨어뜨려 놓는다는 얘기예요. 늘어붙어 있는 유착을 떨어뜨려 준다.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같이 반드시.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아까 힘줄이 찢어졌으면 봉합을 해야 되겠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찢어지면. 그래서 이제 뭐 관절에다가 연골 주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관절에도 무릎뿐만 아니고 관절에도 안에 이렇게 윤활유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윤활유를 밖에서 보충을 해줘요. 그 왜 그럴까요? 연세가 드시면 그 윤활유의 생성이 줄어들어요. 모든 게 말라 들어가요. 무릎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윤활유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여하튼 윤활유를 넣어준다. 그래서 좋은 주사를 쓰면 되겠죠. 좋은 회사에 좋은 주사를 쓰면 돼요. 큰 회사에 좋은 주사를 쓰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다. 어깨 질환, 어깨가 아프게 병이 생기는 걸 좀 예방을 해보자.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왜? 대부분의 병이 노화에서 생기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좀 늦춰보자.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건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는 건데 그러면은 무리한 활동 하시는 분은 다 어깨가 근육이 다 찢어져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요게 중요해요. 어떻게? 그렇죠. 갑자기. 전에 하지 않던 걸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느닷없이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물컵 하나만 들었는데 오늘 솥단지를 들었다. 그러면 다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멀리 있는 물건을 잡아당기지 않아요. 몸이 가서 그걸 들으셔야 돼요. 멀리 있는 거를 당기시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람 몸이 지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깨는 지뢰 중에서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지뢰예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어깨 근육에 조금만 가벼운 것만 들어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깨 근육이 찢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물건을 당기지 않는다. 잡아당기고 들지 않는다. 가까이 가서 짧게. 세 번째, 라켓으로 하는 운동을 하지 마셔야 돼요. 라켓으로 하는 거 뭐 있죠? 배드민턴, 테니스. 테니스 지금 쉽지 않으신데. 테니스. 그리고 그렇죠. 그런 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격이 고스란히 어깨로 들어와요. 팔꿈치, 손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은 어차피 동결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착성 관절낭염 여러 번 나옵니다. 제일 흔해서 그래요. 방치해서 낫는 병이 절대 아니에요.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해리기, 뭐 결빙기 어쩌고 해가지고 굳는 시기 좀 좋아지는 시기 나중에는 또 복귀되는 시기 하지만 그 과정을 겪어도 원래대로는 안 돌아와요. 점점 조금씩 나빠져요. 진행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잘 들으셨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예, 말씀해 보세요. 샤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이 손이 이렇게 뒤로 잘 안 돌아가는데 그것도 어깨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빨리 병원 오셔야 됩니다. 예, 굳은 거예요. 예. 자, 그 좋은 질문인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먼저 굳어요. 그게 가장 먼저 알게 돼요. 본인이 뒤로 안 간다는 걸. 앞으로 가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대신해 준다? 아까 뭐가 대신해 준다고 그랬죠? 어깨 움직일 때? 세 글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뒷짐지는 거는 잘 안 돼요. 처음부터. 근데 또 나중에 푸는 거는 어깨 관절 운동을 푸는 것도 그걸 제일 나중에 해야 돼요. 이유가 있지만 복잡해요. 하여튼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예. 저는 어깨 뒤로 가고 이러는데 움직이면 소리가 나니까.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죠. 소리 나는데 아프세요? 아프기도 해요? 그럼 병원 오셔야 돼요. 소리가 나는데 내가 소리는 나는데 별로 아프진 않다. 굳이 그건 병원에 금방 안 오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40대들은 왜 그래요? 우리 아들이 아주 통 일자로 못 들더니 치료하고 나서 연결했어요. 그렇죠. 자,
초기에 갔을 경우, 그리고 팔을 못 드는 원인이,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병원에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팔을 못 드는 원인이 통증 때문인지, 예를 들어서 어디가 뼈가 주고 주변 부위가 아파서 못 드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어서 못 드는 건지 몰라요. 통상적으로 많이 굳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굳은, 진행이 많이 된 유착성 관절낭염은 주사로 절대 안 돼요. 30번 아니라 40번 놔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다? 그 자제분께서 동결견, 유착성 관절낭염이 아니든지 아니면 맞았다 하더라도 초기였든지 뭐 그랬을 거예요. 네. 꼭 그건 아니니까. 구분 허리 바르게 할 수도 있어요. 구분 허리를 바르게? 그건 좀 어렵죠. 그건 뭐 괜찮으신데요, 뭐. 자, 수술. 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병을 이제 제가 여기다 다 적지 못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좋은 질문 하셨어요. 허리가 휘었어요. 허리를 똑바로 폈어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2차, 3차로 문제가 생겨요. 왜? 몸은 허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허리에 뭐가 있어요? 근육도 붙어 있죠. 총체적인 문제예요. 뭐든지. 그거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어깨도 문제가 생기면 보상작용이라고 해서 근처에 있는 근육들이 전부 문제가 같이 생겨요. 하나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좀 오셔야 돼요. 빨리빨리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병 키우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한의사 급성기에 누가 어떻게 됐어? 한의원에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거기서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뼈가 있는 걸 어떻게 하고. 가끔 있어요. 그 뭐 다리 부러졌는데 그냥 한의원에서 침 맞고 계시다가 병원에 무서워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 오시고 너무 아프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또 한의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어요. 몸을 보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내용은 제가 몰라요. 하지만 몸은 다 유기적으로 돼 있다. 어디 하나만 딱 고쳐서 되는 건 없어요. 그런 경우 가끔 있죠. 골절일 경우에만. 그죠? 그것도 다른 게 다쳤으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